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한국과 일본을 경험한 외국인 엄마의 사연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사연이 대체 무슨 이유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마리아라고 합니다. 딸은 1살 남짓한 어린아이인데 남편의 회사는 갑자기 무척이나 바빠져서 그는 일본으로 1년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의 회사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아기 때의 다양한 경험은 아이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들었고 이번 기회에 딸과 함께 일본에서 어느 정도 머무르면서 샬롯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곳에서 어린 딸과 함께하는 건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일본으로 떠난 뒤 사전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한 달 뒤 남편은 일본은 몹시 안전한 국가라서 샬롯과 함께 일본으로 와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을 전해왔고 그렇게 저희 모녀는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저희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일이 너무 바빠져서 저는 처음 와본 일본에서 어린 딸과 둘이서만 다녀야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안전하다는 남편의 말만 믿고 저는 어린 샬롯과 함께 일본의 거리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일본의 거리는 무척이나 깨끗했고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도 없었기에 어린 딸과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안심이 들더군요. 저희는 곧장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고 일본에 잘 발달되어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과 정류장의 깔끔한 모습에 감탄을 하며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직 차에 익숙지 않던 샬롯이 그만 버스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인데요. 저는 샬롯을 어떻게든 달래려고 노력해봤지만 육아 초보였던 제가 샬롯을 감당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고 딸은 울음을 멈출 기미도 없이 맹렬하게 울어댔죠. 사실 샬롯은 그렇게 고집이 센 아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울거나 고집을 부린 적이 거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착하고 순한 아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샬롯의 고집스러운 울음에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 딸이 왜 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는 딸아이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이 너무도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한 저희의 잘못이 맞고 저는 일본인 승객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우는 경우 저는 사람들이 약간의 동정심과 배려심을 보여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 있던 일본인 승객들은 정말 벌레 보듯 하는 표정으로 저와 제 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차가운 눈빛은 어린 샬롯에게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았죠. 저는 일본인 승객들에게 연신 사과했고 그들은 제 사과에 괜찮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일본인 승객은 버스기사 쪽으로 향하더니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서 정차하더니 갑자기 버스기사가 제게 남에게 민폐가 되니 내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딸의 안전을 위해 기초 일본어만을 공부해온 게 달아서 그의 정확한 일본어를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민폐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만큼은 확실했고 그렇게 저희 모녀는 버스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일본인들의 차가운 눈빛에서 벗어나게 된 샬롯은 그제야 조금 진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일본인들은 아직 1살밖에 안 된 샬롯에게 민폐라는 말을 전혀 거리낌 없이 사용했거든요. 식당에 들어가려고 해도 일본인 종업원들은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다른 손님들에게 민폐가 될 수 있어서 입장할 수 없다고 하지를 않나? 뭔가를 체험하거나 관광지에 입장하려고 할 때도 일본인들은 꼭 샬롯을 보더니 아기가 다른 이용객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라며 모진 말을 일삼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샬롯이 울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들은 꼭 앞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어이없던 건 바로 제 남편과 함께 다녔을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일정이 조금 여유로워졌을 때 저희는 샬롯과 함께 남편이 추천하는 곳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일본인들보다 머리 2개는 더 큰 남편과 함께 다닐 때 일본인들은 샬롯을 보고 민폐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식당 출입 거부를 외치지도 않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일본 지하철에서 샬롯이 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인들은 샬롯을 쳐다도 안 보고
그저 모른 척하기 바쁘더군요. 이건 작고 왜소한 여자인 제가 샬롯을 돌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일본인들의 냉정함과 자비 없음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차였는데 건장한 남성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약자에게만 강한 면모를 보이는 일본인들을 보고 기분이 너무나도 나빠져서 더 이상 이곳에 있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한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한국에 한번 들러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자신이 파견된 회사에 일본인 여자 직원들은 하나같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방문할 정도로 한국을 몹시도 좋아하는데 이것만 봐도 한국인들은 외국인이나 약자에게도 잘 대우해주지 않겠냐는 게 그 이유였죠. 샬롯은 일본에서 통 웃지를 않았을 만큼 너무나도 안 좋은 대우만을 받아왔기에 저는 엄마로서 샬롯에게 꼭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샬롯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비행기를 타자마자 또 엄청나게 울어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트라우마로 남은 일본인들의 눈동자가 생각났고 샬롯을 달래기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기 다루는 것에 서툰 저는 샬롯을 쉽사리 진정시키지 못했죠. 그런데 이런 제 모습을 옆좌석에 앉은 동양인 노부부가 보더니 샬롯을 건네달라며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할머니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샬롯을 달래주기 시작했고 할아버지는 가방을 뒤적이시더니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는 수제 인형과 사탕과 초콜릿 등을 꺼내시며 샬롯에게 쥐어주셨죠.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는 샬롯이지만 그녀는 그렇게 노부부의 품속으로 간 지 3분 만에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도저히 노부부의 품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저는 노부부에게 너무나도 죄송스러웠는데 이 멋진 노부부는 디지털 기술에도 몹시 능숙한지 번역기 앱을 사용해서 어차피 한국은 금방 도착하니 괜찮다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밝힌 노부부는 샬롯을 돌봐주면서도 한국의 맛집이나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명소 등 여러 정보들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한국인들에게 감사해서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노부부는 피곤하실 텐데도 샬롯을 끝까지 돌봐주셨고 몹시 고급스러워 보이는 수제 인형까지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몹시 가까운 국가지만 문화적으로는 아예 다른 국가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샬롯과 함께 한국의 지하철을 타자마자 저는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국가인 것을 넘어 한국은 몹시 이상한 국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어린 샬롯에게는 비행기와 버스, 지하철로 이어지는 강행군이 몹시 힘들었던지 그녀는 한국의 지하철을 타자마자 또 이동이야? 라는 표정으로 울어대기 시작했는데요. 샬롯이 울기 시작하자 한국인들의 이목이 집중됐고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몹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제 딸을 민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귀엽다는 듯 따뜻한 눈길을 보내줬거든요. 실제로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의 남성은 곧바로 딸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고 자리에 앉게 된 딸이 계속해서 울자 이번에는 샬롯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국인 아이가 다가오더니 샬롯의 눈물을 닦아주는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이미 어린아이부터가 배려와 공감이라는 감정을 이해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젊은 한국인 남성은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말을 걸기도 했는데요. 그는 샬롯이 우렁차게 우는 것을 보니 나중에 힘 좀 쓰는 큰 인물이 될 것 같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는데요. 제가 샬롯은 여자아이라고 대답하니 그는 머쓱한 표정을 짓고 자리를 피해버리더군요. 그렇게 한국에서 샬롯은 따뜻한 관심만을 받았으며 각종 관광지나 체험을 가더라도 샬롯은 어린아이라는 이유로 입장요금을 받지 않거나 대폭 할인된 요금만을 받으며 대우만을 받았을 뿐 일본에서처럼 민폐라느니 입장 거부를 당하느니 하는 차별을 일절 겪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본에서의 경험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인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느낌마저 받았죠. 또한 한국인들은 외국인 여성과 아이로 구성된 저희에게 이상하리만큼 친절하게 대해줬는데요. 부부나 다 큰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외국인 가족들에게는 저희가 받은 만큼의 친절함과 따뜻한 관심이 없던 걸로 보아 한국인들은 약자에게 더욱 베푸는 기질을 가진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식당에서는 어린아이를 거부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식당의 메뉴는 아이가 먹기에는 다소 맵다며 원한다면 아이를 위해 간을 약하게 해준다고 말하며 오히려 샬롯을 위한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주기까지 했죠. 이렇듯 저희는 한국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았으며 샬롯도 한국인들의 친절함을 느꼈는지 한국에서는 연신 행복해하며 낯을 가리는 성격임에도 한국인들과는 친해지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저희 모녀의 일본에서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치료해 준 것이죠. 한국은 문화와 기술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나라의 최고 장점은 바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겪은 사람들 중에 가장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제 남편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면 저는 기꺼이 한국에서 아이를 키웠을 정도로 한국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감동을 받았던 미국인 엄마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